네, 장관님, 그 이사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까라고 오늘 거듭 말씀하셨는데 얼마까지 낮추는 게 목표입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은 안정이라는 게 상승폭이 줄어든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아니라 가격이 실질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좀 낮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좀 추상적으로 들려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취임 전 수준으로 가격의 원상 회복 취지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명운을 걸라고 대통령에게 말씀을 들었을 정도면 목표치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여러 요소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를 걸어서 가격의 목표를 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다고 얘기하시며 24번이나 대책이 실패하고 나온 다음에 등장한 변창흠표 국토부에서 그 정도 목표도 없이 다른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이야기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대책이 현실적으로 그 서울에서 32만 채 완성될 해는 언제입니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 5년짜리가 다 있으니까요. 32만 채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신 거예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민간 재개발 조합이 얼마나 합류할지 조사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 긁어 모아서 지을 수 있는 최대치 핑크빛 전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치가 아니라 제가 보수적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보수적으로 해서 뭐 10개 중에 하나 지을 수 있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네네. 그게 현재 재개발 조합에서 이걸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한 게 아니라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의 통계였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심상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40년 만에 강남 종로 27만 채인데 갑자기 장관님은 오늘도 조금 전에 1년 만에도 집이 나오고 32만 채도 가능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파트가 빵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사 대책을 이사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정비, 특히 토지 수용권 같은 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의 어설픈 선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반응이 그렇게 좋다면 왜 동자동은 백지화를 하고 광진에서는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을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요. 재개발을 한다면 탕수육을 먹고 싶은데 정부는 잡채밥 먹을 때까지 손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의 2, 4분의 3 찬성 말씀하시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정비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선택 말씀하신다면 진짜 선택을 돌려주십시오. 저는 김희국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결정을 정부가 아닌 국민이 먼저 하도록 선택권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비 계획을 그곳에 살고 있는 소유주분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 취지 변경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선택을 국민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자동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는데 못하는 데를 분들이 정비 계획을 먼저 제안을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이거는 3분의 2 손들고 그거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꾸 강제한다는 오해를 받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장관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정부가 이상한 방법으로 틀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마음을 사지 못하는 겁니다. 현금 청산도요. 아까도 선의 피해자 있을 수 있지만 가격 안정 위해 필요하다고 답하셨는데 개발적 발표도 안 됐는데 그럼 누가 어디에 투기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실거주로 산 분들은 투기꾼이 되는 겁니까? 현금 청산 저도 법리 검토 조금 전에 받아봤는데 적법성 검토가 없어요. 누가 오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망하게 입법 형성의 자유. 아니 지금 입법 형성의 자유는 정부에 있습니까?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아까부터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청부 입법자가 아니에요. 뚝 하면 나오는 저희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근데 왜 정부는 법을 먼저 만든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정부 정책 하고 나서 법 만들라고 저희한테 강제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현금 청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엔 소급 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량이 역대 최대치라고 친문 모임으로 불리는 곳에 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주택 공급량이 역대 최대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입주입니까? 인허가 물량입니까? 입주입니다. 입주. 전국 기준, 수도권 기준, 서울 기준,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전체 다 2년 만에 가능하겠습니까? 네? 입주가 2년 만에 가능하겠냐고요. 전 정부에서 2015년에 전국 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 살펴보면 네네. 10년 내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2015년, 16년 계속 인허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준공, 입주 아니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허가한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의 인허가는 오히려 전 정부 때보다 더 줄었어요. 근데 왜 최대 공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입주량의 통계가 최대치라고 입주량은 근데 말씀드리는 문재인 겁니다. 정부 공이 아니고 전 정부 공이라고요. 남자란 거 문재인 정부 공으로 끌어오시고 잘못하신 건 남 탓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통계는 누구의 탓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입주량 기준으로 전국, 수도권, 서울 그리고 아파트 기준으로도 입주량이 역대 가장 많은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지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인허가 물량이 2016년 이래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공급 대책도 그 점에서 이사 대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도 늘고 인허가량도 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낄 만한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급 대책이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